안녕하십니까. 자기성장연구소 대표 김명숙입니다. 오늘도 한근으로 읽는 드러크의 100년의 철학, 이 책에서 일의 철학으로 그 일부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의 철학에서 오늘은 지식 노동자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 있고 자주 읽게 된 책이 경영학과 관련된 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시간관리, 자기격려 이런 책들인데, 그 중에 피터 드러커의 책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드러커의 100년의 철학이라고 해서 피터 드러커의 저서 중에 일부 나누어져서 짧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책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길에 운전하시면서 그냥 영상을 통해서 이 피터 드러커의 책을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독서는 우리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책을 보게 되면 어지럽거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읽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책을 그냥 귀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 노동자입니다. 드러커의 일의 철학에서 지식 노동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노동자는 조직이 있으므로 일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종속적이다. 그러나 지식 노동자는 생산수단, 즉 지식을 소유한다. 이 멘트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중에서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렸습니다. 근대 조직은 교육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을 사용하여 그것도 고액의 수입을 얻을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사결정이라는 책임이 동반된다. 우선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조직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도 안게 된다. 지식 노동자는 스스로 예전에 변호사, 교사, 성직자, 의사, 고급 관료와 같은 부류로 간주한다. 실제로 이들이 높은 교육 수준에 더 많은 수입과 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에 있어서만 비로소 소득과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조직이 거액을 투자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조직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조직이 개개인의 인간에 대해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개인은 조직을 자기 실현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따져보고 그것은 자신이 투자한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성숙해진다. 조직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따져보고 그것을 자신이 투자한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지식 노동자 역시 경제적인 보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식 노동자는 기회, 달성, 자기 실현, 가치를 필요로 한다. 성과를 올림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지식 노동자 대부분은 전문가이다. 그들은 한 가지 일만 잘해낼 때, 즉 전문가화 될 때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전문 지식은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것만으로는 쓸모가 없다. 다른 전문가의 지식과 통합되어야 성과를 낸다. 어떤 지식도 다른 지식보다 상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의 서열은 지식 고유의 우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헌에 의해 결정된다. 철학은 과학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신장결석 제거에는 논리학자가 아닌 비뇨기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지식을 갖춘 자는 이해받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보통 사람이 전문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든가 전문가는 전문가일 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비한 오만이다. 지식 노동자는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성장한다. 자신이 직접 부과한 성과나 업적에 따라 성장한다. 모든 지식 노동자는 기업가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이 중심 자원이 된 오늘날에는 최고 경영자만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는 없다. 네, 이상으로는 그 지식 노동자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봐 드렸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7번째 챕터를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 성공한 기업가는 행운의 여신의 입맞춤으로 번쩍이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일할 뿐 대박을 노리지 않는다. 이것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 중에서 나온 내용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기질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지난 30년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가적 도전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았다.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기업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정치가, 군장교, 외양선의 선장처럼 모든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이 적합하지 않다.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의사결정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움을 통해 기업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가 정신이란 기질이 아니라 행동이다. 어느 기업가에게 천재적인 영감이 있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나는 40년간 그들과 일을 했지만 천재적인 영감에 의존하는 어느 기업가는 역시 그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기업가는 변화를 당연하고 건전한 것으로 여긴다. 스스로 그 같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변화를 찾아내어 기회로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정의이다.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인지 한때의 유행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며 한때의 유행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은 모두 바른 일이며 어떤 식으로든 공헌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은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의 일은 모두 잘못되었으며 재구성하든가 최소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가는 혁신을 행한다. 혁신은 기업가 특유의 도구이다. 혁신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검토한다. 자신이 잘할 수 있으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회는 어느 것인가? 조직에 가장 적합한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혁신의 기회는 혁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체질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의미 없는 것이어서는 강한 인내를 필요로 하고 욕구 불만을 동반한 어려운 혁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우뇌와 좌뇌 양쪽 모두 사용한다. 숫자를 보는 동시에 사람을 보듯이 기회를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한편 나중에 외부로 나가 고객과 이용자를 관찰하여 그들의 기대, 가치, 니즈를 지각을 통해 이해한다. 다른 어떤 일보다 혁신만큼 철저히 자신의 강점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일도 없다. 혁신에는 지식과 능력이 수행할 역할이 크다. 더구나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네, 방금 읽어드린 것은 그 혁신과 기업과 정신에 대한 내용을 읽어봐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지식 노동자 이 드러크의 100년의 철학, 이 책에서 2대 철학 중에 6번째 지식 노동자와 7번째 혁신과 기업과 정신에 대해서 읽어봐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그 2대 철학 내용 계속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